이순신 장군님, 야후는 다음이 물리치겠습니다. 도발적이었던 홍보 멘트만큼 무료 메일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며 한때 포털 점유율 1위를 선점했던 다음. 그런데 요즘 검색할 때 다음 쓰는 분 있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검색, 웹툰, 뉴스 등 각종 서비스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졌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다음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은 2%대로 폭락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다음을 인수 합병했던 카카오가 다시 다음을 독립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실 다음은 카카오 인수 뒤 기세를 폭삭 잃은 건 아니고요. 2004년부터 1위의 자리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일로 흥한 다음, 메일 때문에 유저들을 한바탕 크게 잃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막을 방도가 없던 스팸 메일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에 스팸 메일이 10통에서 20통이나 와도 삭제 말고는 답이 없었고요. 심지어 스팸 메일만 받는 주소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온라인 우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죠. 진짜 우체국처럼 모든 이메일의 우표값을 받겠다는 건 아니고 대규모 메일을 발송하는 주체가 메일 한 통당 10원을 지불해야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인증용, 마케팅용 메일을 보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이트들은 한 메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요. 이거 한 메일 때문에 다른 사이트 가입이 쉽지 않네. 슬슬 열받은 이용자들은 네이버 메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지식인, 블로그 등을 시작하며 야금야금 이용자들을 쓸어모으고 있었고요. 거기에 블로그 있어요? 다음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자 공격적인 광고로 젊은 층을 사로잡고 다음이 폐지한 어린이 사이트를 꾸준히 유지하며 굳건히 세워진 1위, 다음을 제쳐버렸고요. 다음은 이때를 기점으로 쭉 하락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다음을 카카오가 왜 인수했지 싶잖아요. 사실 다음은 네이버를 다시 제치지는 못했지만 국내 포털 2위를 꾸준히 유지했고요. 뉴스나 지도, 게임, 웹툰, 커뮤니티, 카페, 책. 메일 등 방대한 콘텐츠와 운영 노하우, 그리고 개발자라는 인재들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실제로 합병 당시 다음의 시가총액은 1조를 웃돌 정도였어요. 다음이 가장 강점이 있었던 이유가 사용자 기반이 굉장히 컸다고요. 카카오는 그런 커뮤니티는 없었어요. 브릿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다른 네트워크로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고객 기반을 카카오로 전이시킨 거죠. 마침 돌파구가 필요했던 다음도 카카오와 손을 잡았지만 오히려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카카오와 겹치는 서비스, 스마트폰용 메시지 앱 마이피플과 뮤직 스트리밍 앱 다음뮤직을 종료했고요. 다음지도는 카카오맵으로 변경되고 웹툰도 카카오 엔터로 사업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게 되면서 서로 경쟁이 불가피해진 알짜배기 콘텐츠들을 전부 카카오로 넘기게 된 거죠. 중복되는 서비스는 다음 것들을 거의 모조리 종료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 10년 동안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건 두 기업이 애초에 모바일과 PC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결합됐기 때문에 융합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을 더 키우고 싶던 카카오와 포털 중심의 다음, 이 둘의 조합은요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기보다는 한쪽의 성장을 밀어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다음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에게까지 시장 점유율을 밀리며 2%를 기록했고요. 매출도 매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존재감이 희미해져가는 다음을 가만 볼 수 없었던 카카오는 분사라는 칼을 뽑아든 건데요. 다음은 지금 구조로 성장하기 어려우니 빠른 의사결정과 자율적인 실험으로 경쟁력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고 그 이유를 밝혔죠. 그런데 사실 다음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미 카카오의 핵심 콘텐츠를 내줘버린 상황에 과연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되살리는 게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도 카카오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카카오 모빌리티를 분사한 후 매각을 시도했었던 사례가 있기도 해서요. 일각에선 다음도 똑같은 수준을 밟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음은 비핵심 사업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AI한테 투자하려면 방향성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독립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건 결국 독자 생존하라는 뜻이고 독자 생존하지 못하면 향후 매각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카카오 대표는 최근 매각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100% 카카오가 자회사인 상황이라 매각보다는 차차 지켜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100% 자회사란 뜻은 경영권과 소유권을 카카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입장이 현재로선 틀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 다음은 최근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며 숏드라마 콘텐츠도 내보였고요. 그 외에도 미디어,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다양한 실험에 도전하며 AI, 콘텐츠 등 카카오와의 시너지도 이어간다고 덧붙였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 어느 플랫폼에서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다음이 이것들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시도가 절박하면서 나온 것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가진 플랫폼들과 경쟁할 만큼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강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것보다 약 20년 전 무료 이메일 제공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요. 지금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음이 보여줘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잃을 게 없습니다. 검색에서 이메일, 이메일에서 블로그, 블로그에서 쇼핑, 쇼핑에서 AI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패러다임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다음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과거 파격적인 문구와 무료 이메일 도입으로 대한민국 1위 포털로 등극했던 다음. 그때처럼 이용자들을 놀라게 할 파격적인 변신으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짝 빛났던 추억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UCC랑 이메일 그리고 다음 카페는 진짜 다음 TV 컷에서 충격이었는데. 그녀들의 UCC를 만나보세요.